지금 리플 다소 고점 구간에서 불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용방에서는 이미 이 구간에서 매도 완료했고요. 왜 매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까지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RSI 기준으로 고점 구간인 만큼 밑에서부터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미리미리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왜 이런 전략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리드릴 예정이고,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실시간 정보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XRP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XRP가 왜 오르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이제부터 XRP는 게임의 규칙 안으로 들어간다는 신호가 떴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게 스테이블코인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제도권 입장 정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족쇄를 벗은 XRP가 가장 먼저 크게 반응을 했어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전환점이 왔다는 뜻인 거고, 그렇다면 XRP가 정확하게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기회인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고점 구간을 찍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XRP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에 있는 지니어스 법안, 이게 뭔지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 법안 이름은 상당히 멋지게 지었죠. 지니어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법안이 미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만든 공식적인 법률인 거고,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마치 야생처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식 경기장 안에 들어와라, 이런 신호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법안에는 핵심 내용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나 막 찍어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발행 기준, 유통 방식, 회계 처리까지 앞으로 전부 다 법의 기준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달러 연동 코인은 이제 공식 인정받고 움직이는 구조로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 시장을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단순하게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제도권 자금 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안으로 인해서 XRP처럼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의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서 금융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끼리 연결해줄 결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리플 XR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법 같지만요, 사실상 그거를 이어주는 XRP한테 훨씬 더 큰 기회를 열어주는 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XRP가 이렇게 반응을 하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XRP는 이미 제도권 문턱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산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SEC 소송, 그리고 XRP는 수년 동안 증권인가 아닌가 이 논란에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싸움 자체가 사실상 XRP가 이겼습니다. 미국 법원이 XRP는 2차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었죠. 이 말인즉슨 법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 거고, 이건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RLUSD,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이건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리플 레저 위에서 바로 송금되고 결제되는, 연결되는 구조를 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나올 달러 기반 코인들이 XRP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지금 리플은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도 들어간 상태죠. 이건 진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복판, 그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옆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XRP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인프라 자산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니어스 법안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XRP는 3가지 명확한 이득을 가져가게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XRP 같은 준비된 자산들은 이제 기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구조적인 포지셔닝이 강화될 텐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연결되고자 한다면 중간에서 가볍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죠? 바로 리플 XRP인 거고, 이어서 세 번째, 이제는 현실적으로 ETF라거나 기관 상품과의 연결 가능성까지도 열릴 겁니다. 이전에는 규제가 불확실성해가지고 기관들이 손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장이다 보니까 XRP는 ETF 다음 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XRP는 지금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라요, 역할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중인 거고, 단기 급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격 흐름과 온체인 지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볼게요. 달러 기준으로 지금 XRP가 3.04달러에서 3.18달러 사이 이 구간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면 그 다음 목표는 3.5달러 구간, 그리고 심리적 고점 구간인 3.8에서 4.0달러 구간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092원에서 4,724원까지 이 박스권을 이미 거의 소화 중에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면 5,000원 테스트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트만 보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신규 주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XRP에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게 단순하게 옛날 고점 물린 사람들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수요층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사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들고 가려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단타 치는 물량들은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장기 보유하려는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네트워크 트랜지션 숫자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XRP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런 트랜지션 증가는 단순 투자 말고도 실제 사용 수요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부 실제로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XRP 시장은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고 그거를 가격이 따라가는 흐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차트보다 숫자가 먼저 움직인다는 흐름이 지금 XRP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지금 시장 분위기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거 놓치면 또 못 사는 거 아니냐. 딱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 그러니까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심리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XRP가 몇 년 동안 눌려있다가 드디어 법적인 족쇄도 풀리고 이제 제도권 입장까지도 시작이 되니까 이제 진짜 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정확히 읽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드려 볼게요. 이 익절 구간입니다. 현재 흐름에서 4,850원에서 4,950원 사이 이 구간들에서 일부 수익을 확정해둘 수 있는 가격대인 거고, 실제로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실시간 매도 타점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중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심리적으로 5,000원 돌파 시도 전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판단도 충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요, 단순하게 지금 팔아야 되나요가 아니라 팔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 거고,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위험하고요. 조금만 오르면 바로 던지겠다라는 심리도 결국은 수익을 갉아먹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흐름들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XRP는 이제 더 이상 단기 반등이나 펌핑만 노리는 알트코인이 아니라는 거. 지금 리플 XRP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는 자산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구조적 전환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송금 빠른 코인, SEC 소송 걸린 코인 이런 식으로 소비되던 자산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프레임 자체가 아예 깨진 거고, 이제 XRP는 실제로 금융 백엔드, 즉 결제망 뒤에서 움직이는 인프라 자산으로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핵심은 바로 RLUSD인 거고, 리플이 준비 중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레저 위에서 바로 발행이 되고 움직이고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들이 XRP를 도로처럼 타고 달리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펼쳐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내부 생태계 얘기가 아니라요, 글로벌 결제 구조랑 맞물려 가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첫 번째로 XRP 현물 ETF 가능성입니다. 이미 법적인 불확실성은 풀렸고요. 이번 지니어스 법안으로 제도권의 문도 열렸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판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로 RWA 실물 자산 연동 확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부동산, 채권, 실물 자산 토큰화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XRP가 실물 경제랑 직접 연결되는 이런 디지털 백엔드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CBDC와의 브릿지 채택 가능성이 세 번째입니다. 이미 리플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여기에 XRP가 브릿지 역할로 들어가면은 국가 간의 통화 교환까지도 XRP가 매개체 구조가 가능해지겠죠.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이제 XRP는 단순히 가격을 바라보는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자산인 거고, 가격보다 역할을 먼저 보는 눈, 이게 바로 XRP 투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드려 볼게요. 지금 XRP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단기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 차트 뒤에 있는 구조,
즉 이 코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보다 어떤 자산으로 인정받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시점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XRP를 아직도 알트코인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재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XRP는 이제 단순한 반등 종목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판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XRP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댓글 선정해가지고 다음 영상 통해서 반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지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 실현, 즉 매도인 건데요. 상승하는 차트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아직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10분 중에 9분은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익절을 망설이게 되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매수와 매도는 한 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 살 때는 잘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팔 타이밍은 매번 놓치고 결국에 그때 조금이라도 팔걸, 이런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올라갈 때 못 팔면 내려올 때는 더 못 팝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감정의 흐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7월 17일 XRP 전용 정보방에서 단기 고점이었던 1차 매도 타점에서 분할 익절을 안내드렸고, 2차 목표가였던 4,850원에서는 RSI 지표가 86을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항선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비중 조절하면서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18일 오전 4,850원에서 분할 익절이 체결이 됐고요.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XRP가 조정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대응은 뭘까요? 바로 떨어진 가격 구간에서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인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팔기보다 조정이 왔을 때 단기 저점에 미리미리 분할 매수 타점을 세팅해 두는 거, 이게 건강한 매매 습관인 거고, 우리는 매번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매 순간 눈치 보면서 움직이면은 오히려 더 엇박자 나고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충분한 타점을 미리 설정해 두셔라.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겁니다. 아마도 이번 상승장에서 더 못 갈까봐 못 팔았어요. 그렇게 수익 실현을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하죠. 그냥 단순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마음고생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후회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는 일부라도 수익을 확정짓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분할 익절의 습관 꼭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험한 투자 시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